결혼하려면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학생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학생이란 건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 유학을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유학이 1년에 적게는 1억에서 1억 갖고 힘들걸요. 한 2억 정도가 이제 학비하고 생활비가 든다면 그보다 더하게 1억 5천 이상 한 2억 5천까지도 들 수 있는 게 영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럽 같은 데는 문화예술계통 친구들이 잘 가는데요. 장학금으로 또 나라에서 학비가 없는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내시는 또는 공부하시는 유학생 자체의 집안의 그 생활도는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호주가 유학비가 대략 한 7, 8천 정도 1년에 들고요. 그 다음이 중국하고 필리핀 이런 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남성들은 유학생을 요즘에 한국 사회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유학생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여의하게 보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뭐로 결혼한다고요? 능력 있어야 결혼해요. 근데 그 능력이 학벌, 직업, 본인 경제력, 집안 재력인데 이 학벌이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해외 유학이 직업을 갖는데 또 직업에서 입사한 이후에도 커리어를 쌓아서 위로 승진하는데 훨씬 해외 유학이 요새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일반 대기업뿐만 아니라 예전에 하고 달리 로펌 있죠. 로펌도 미국 변호사 이런 경우 굉장히 그 국제적인 소송이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득을 많이 갖는 편이라 남자분들은 능력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은 거의 아주 일부 1-20% 빼놓고는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해외 유학 여의하게 두루 본다. 그러나 여성분들이 얘기할 때도 중국 유학이나 필리핀 유학이나 또는 호주 유학까지도 조금 꺼리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러면 어떤가? 여자분들은 해외에서 이제 언어 연수를 하든가 교환학생이라든가 그래서 한 1-2년 체류하는 거는 모르는데 부모님 집을 떠나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장기 체류했다는 자체를 남자분들이 그닥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10명 중에 한 6분 정도는 해외 유학을 괜찮다 오케이 하시는 반면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해외 유학은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빼달라고 해요. 문화의 차이랑 사고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인데 미국 대학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졸업이 굉장히 힘들어서 의외로 공부를 굉장히 빡세게 해요. 한국하고 달리. 그런데 도피 유학이라든가 또는 사생활의 문제를 옛날 생각하시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로 이제 어머님 층에서 여성들 해외 유학은 조금 꺼리시는 편이지만 많이 지금 사고가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국 유학으로는 옥스포드라든가 임페리얼이라든가 유니버시티 오브 칼리지 런던이라든가 ULC라든가 런던 정경대 이런 데들은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대부분 영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집안도 좋고 미국 유학도 성이 안 차서 영국으로 가시는 그런 소심파들이라 대부분 직업도 좋고 미래 발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거의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가장 저희 회사의 유학생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미국 유학인데요. 미국 유학은 그것도 미국의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면 굉장히 좋은 건데 어머님들은 의외로 좀 좁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비리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서울대 간 분들을 다 보거든요. 스카이 분들 다 보거든요. 보통은 서성한까지 보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100위 안에 겨우 들어간다는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넓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백인의 대학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라 하면 그 아이비의 뜻이 담쟁이 덩쿨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대학들은 저도 미국에 가보면 주로 이제 고풍스럽게 벽돌로 많이 지었고요. 물론 USC 같은 경우는 최근 벽돌이라 벽돌 자체도 다르더라고요. 윤기가
냄비가 나고 부티가 나고 기름이 쫙 흐른다고 해야 될까? 근데 USC 말고 동부 쪽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벽돌로 되어 있고 담쟁이 덩쿨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 담쟁이 덩쿨로 덮인 대학들의 애칭으로 많이 사용됐다는 설이 있는데, 이 아이비리그는 그야말로 세계 1위예요. 그래서 하버드, 예일, 펜실베니아, 여기는 이제 대학원에 유펜이 있죠. 그리고 프린스턴, 컬럼비아, 그리고 브라운 대학 같은 거, 브라운 또 이렇게 모르시는 어머님도 있는데, 다트머스하고, 근데 브라운 대학, 다트머스 대학, 코넬 대학, 요런 데 8군데, 미국의 뉴욕이 있는 그 동부 쪽에 아이비리그 요 8개 대학은 기본이고요. 그 밖에도 100개 안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얼핏 꼽으라고 하면 MIT, 하버드 바로 옆에 있는데 수십 년 전에 지어졌으니까 모던한 건물들이고요. 건물 자체가 나름의 어떤 생각을 담고 해가지고 좀 특이하고 그래서 많이들 구경 오시거든요. 그 밖에도 생명공학이나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라든가 NYU 같은 데는 뭐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위스콘신, 또 일리노이 주립대, 일리노이 주립대는 도서관이 유명하죠. 지하에 도서관을 둔 이유 아시죠? 그 거대한 옥수수밭을 그 학교에 기증하면서 그 할머니께서 이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달라 해서 이 도서관을 땅 밑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절대 변함없는 신뢰의 약속을 일리노이의 약속이라고 할 정도이죠. 그래서 제 동생도 일리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듀크대라든가 칼텍은 뭐 공대 중에 정말 유명하죠. LA에 있어요. 그 다음에 UCLA가 요즘에 확실히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USC가 더 아래였었는데 요새는 USC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UCLA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 그리고 버클리, 그 다음에 웨슬리 대학이 있어요. 요거는 힐러리 클린턴이 나온 대학인데, 요 힐러리 클린턴이 나온 여성대학, 그 러브스토리에 하버드생하고 연애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그게 이제 웨슬리 대학 여대생하고 그 하버드 대학생이 연애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세계에서도 으뜸되는 대학이라서 글로벌 시대에 요즘 유학생들 많이 저희 회원들이 있고 또 가입합니다. 제가 얼핏 요즘에 결혼한 분들을 생각해 봐도요, 웨슬리 대학을 나오고 뉴욕에서 치과 치전이죠, 그죠? 미국은. 그래서 나오신 분인데 한국에 와서 뉴욕에 있는 금융인 한국에 나오신 분하고 연애해서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분이 또 소개시켜준 웨슬리 여성이 홍콩에서 금융인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이렇게 미팅을 계속 해갔고요. 이 여성분의 아버지께서 의사분이시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한국대학을 의대를 나오신 의사분하고 결혼해서 그분은 홍콩 생활은 접고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취직했고 결혼했고요. 또 그 밖에도 존스 홉킨스에 있는 남자분인데 의사분이에요. 과도 아주 좋아요. 근데 요분 같은 경우 외모도 아주 좋았어요. 근데 어떤 분하고 했냐면 뉴욕 쪽에서 로스쿨을 나와서 미국 변호사로서 한국에 계신 분.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나왔을 때 미팅에서 이제 두 분이서 결혼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샌프란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밖에 칼텍에서 이제 포닥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칼텍에서 포닥이었던 분인데 포닥이라는 게 주로 3년 정도 계약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직업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머니께서 아들을 유학 보낼 정도로 집안 재력이 좋아서 당연히 좋은 직장 취직되겠지만 아니더라도 생활비는 우리가 보증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나와서 미팅해가지고 이 여대에 나오신 분하고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고 뭐 셀 수도 없어요.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 팬데믹이 되면서 제가 유일하게 미국의 협력지사가 5개나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2군데 남기고 뉴욕에 하나, LA에 하나 남기고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활동기간 12개월, 특히 유학생들은 24개월 내 활동기간 12개월이거든요. 방학 때 나올 때마다 미팅을 하는데, 그러면서 현지에서 해줄 수 있으면 다른 지역은 너무 넓어서 못하고 LA하고 뉴욕 쪽에서 미팅을 해줬었는데, 그쪽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거의 힘들어서 제가 요즘은 가입을 받을 때 한국에 나와서 미팅하는 걸로, 미국 현지에서는 미팅하는 건 힘들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유학생을 두고 계실 때는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냐, 특히 여자분들은 커리어보다는 나이가 혼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직장을 가지면 한국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짧고, 일주일 열흘, 그리고 드물어요. 따라서 방학 때마다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4년 졸업하고 딸이 한국으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대학원 입학하고는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년 안에 12개월을 활동하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나올 때마다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이 준비된 환경을 깔아주셔야 됩니다. 자, 유학생들의 결혼 가능할까요? 또는 힘들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많으신데요. 네, 거리가 먼 만큼 힘듭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여성이 서울에 와서 미팅한다. 서울에 있는 여성보다 힘들겠죠. 그런데 하물며 미국에서, 영국에서 날라와서 미팅한다. 난이도는 높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영상이 길더라도 요즘 결혼하신 그런 분들 사례를 몇 건 얘기한 거거든요. 오히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딸들을 잘 키워놓고 스펙이 이렇게 좋은데 이 딸들이 보고자 하는 남성들은 비슷 내지는 더 그 이상이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잘난둥이 남성들은요, 생계유지 수단으로 맞벌이를 하려고는 안 하기 때문에 따님의 학벌이나 직업이나 집안이나 재력이 좋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1순위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특히 남자분들은 뭐 커리어를 갖췄으니까 유학생 남성들은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아서 아주 훌륭한 신랑감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절대 나이를 간과하지 마라.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